우리가 몸이 붓고 피곤하고 무기력한 증상들이 지속되면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무기력증, 우울증이 암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한데 자 보니까 암 중에서 아까 보니까요 폐암이 1위예요. 맞아요. 폐암 환자가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암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폐암 환자의 77.4%가 5년 안에 사망할 만큼요. 폐암은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암 중에 하나로 악명이 높죠. 근데 이걸 쭉 보다 보면 2위에 오른 간암, 그리고 4위에 오른 췌장암, 이 두 개 공통점이 있어요. 초기 증상이 없다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발견이 됐을 때는 이미 죽음을 피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통증이 없습니까? 보통 잘 모르는 경우도 전조 증상이 선생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반면에요. 3위와 5위에 오른 대장암과 위암 같은 경우에는요. 변비나 설사, 또 소화불량 같은 흔하게 우리가 겪는 증상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방치하기가 쉽습니다. 조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을 보시게 되면 9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말기 위암의 경우에는 1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또 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발생 부위도 다르고 증상도 다른 5가지 암에요. 놀랍게도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를 해요. 뭐예요? 공통점은 바로 몸속의 염증이에요. 염증이에요. 염증이요? 아니 염증은 우리가 흔하게 어머 너 여기 골맞어, 어머 너 염증 생겼어, 연고 어딨어 찾아서 바르고 염증이요? 어떻게 염증이 암을 부르냐 이거예요. 많이들 못 믿겠잖아요. 못 믿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지금 뭐 성에가 낀 것처럼 하얗게 변한 부분이 있네요. 그 염증이 생기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변에서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 조리흉 같은 유해 물질이 유입되면 폐 안의 손목 기능이 약해지고 점액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든요. 그리고 이 자극 때문에 기관지와 폐 공기 주머니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 돌연변이 세포들이 점점 축적되면서 결국에는 암세포로 바뀌게 되고 또 폐암을 유발하게 될 수 있어요. 네. 건강한 폐인데요. 네네. 이쁘죠? 아유. 이 연한 분홍빛이 돌면서 표면이 촉촉하고 탄력이 있죠. 예. 하지만 암에 걸린 폐를 보세요. 아유. 딱딱해졌군요. 네, 썩은 듯이 시꺼멓게 변해 있고 딱 봐도 그냥 메말라서 생명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믿기지가 않네요. 그 폐암의 시작이 염증일 수도 있다는 게 사실 조금 충격적이긴 한데 그렇다면 폐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것이 아까 간암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간암은 염증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혈구 생성 조절, 대사순환 컨트롤, 담즙 생산, 해독, 또 뭐가 있어요? 비타민 흡수가 있네요. 와, 뭐 간이 하는 일이 엄청나네요.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간의 핵심 기능은요, 바로 해독 그리고 면역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독성 물질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맞서서 싸우는 장기가 바로 간인 건데요. 그래서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나 우리가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는 이런 폭음, 이런 자극에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염증이 쌓이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심해지면 간경변증까지 다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간암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이 위암으로 진행될 확률이요. 약 6배나 됐고요. 또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될 확률은 약 9배, 또 식도염이 식도암으로 진행될 확률은 약 10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또 전체 암의 약 20%가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신에 암을 부르는 조용한 시한폭탄, 염증. 염증의 늪에 빠지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몇 년 전에 그 위염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위 점막에 염증이 있어서 생긴 증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도 예전에 그 자다가 일어나면 아침마다 여기 손이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안 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왜 이러지 하다가 이제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관절에 염증 생긴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관절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염증하면 보통 5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이 진짜 가장 위협적인 질환으로 꼽을 수 있는 게 관절염이잖아요. 그게 관절염은 많이 이 들어봤죠. 관절염을 빼놓을 수가 없죠. 관절염은 관절에 계속 자극이 되고 손상이 되고 이러면서 염증이 과다해지고 그러면서 병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만성 염증 질환에 속하는 거죠. 네, 관절염은 이제 보통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병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얼굴은 만성 염증 질환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관절염이 있으면요, 뭐 손이 좀 뻑뻑하고 불편해, 걷는 게 좀 불편해. 이렇게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별 질환이 아닐 것이다, 불편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이런 관절염이 암,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과하면 안 돼요. 제 환자 중에서 한 60대 환자분,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좀 주기적으로 치료를 좀 하세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려도 잘 안 오세요.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오셔서 제가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라고 갑자기 여쭤봤더니 갑자기 막 온몸이 다 막 아프더니 갑자기 뇌졸중하고 유방암이 갑자기 몇 달 사이에 같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성염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아프고 그냥 불편한 병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이런 심각한 병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요, 바로 염증은 혈관을 타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염증은 관절이나 근육, 피부는 물론 간, 심장, 심지어 뇌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기사 회생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기사회생 오늘의 주제, 관절염에서 암까지 내 몸을 불태우는 염증. 경기도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환자들로 붐비는 관절센터. 나이 드신 분들 많고 요즘 젊은 분들도 그렇게 많이 오신다면서요? 걷는 게 불편한 환자들이 대부분인데요. 관절에 생긴 염증 때문입니다. 무릎 관절 때문에 주사 맞으러 왔어요. 화끈거리기도 하고 뾰족한 걸로 찌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우, 찌르는 느낌은 힘드시겠다. 지금 저런 증상이 거의 관절염 환자의 메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찌르는 예. 듯한 느낌. 맞아요. 우리가 오른쪽 무릎 MRI를 찍었는데 위에 뼈와 밑에 뼈가 걸을 때마다 부딪혀서 멍든 이런 흔적들을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염증 반응도 있어요. 하얗게 이제 낀 게 이제 결국에는 관절액인데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염증 반응이 좀 심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심각하네. 관절염 3기 내지는 지금 거의 4기에 가깝게 이제 진행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주사 맞을 때는 주사 맞으면 한동안은 그 통증도 없고 편하게 잘 생활할 수 있었고, 지금은 주사 맞아도 조금은 통증은 있어요. 2개월 전에 갑자기 더 심해져가지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통증 때문에 앉을 때 불편하니까 그 통증을 조금 최소화하려고 그냥 앉다 보니까 이렇게 엉덩방아 찔 때도 있고. 중년을 괴롭히는 관절염증. 최근에는 젊은 세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보면은 조그만 외상들도 수많이 무릎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외상이 또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또 염증을 유발하고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훨씬 더 발생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진짜? 여자가 그래요? 어머. 지금 이제 50대 중반 여성의 MRI 사진이에요. 그러면은 나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질 않았죠. 눈에 확 띄는 게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네네네. 저 부분이 물이 찬 거죠. 물이 너무 많아지면 관절 안의 압력을 굉장히 높여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도 눌리고 주위의 조직을 굉장히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스러운 질환 중 하나.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는 관절염의 통증. 결국 뼈를 깎는 수술을 감내해야 합니다. 자기 관절을 갖다가 인공 관절로 대치를 했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회복이 훨씬 더 빠르죠.
저게 몸에서 나온 거예요? 네, 저게 이제 달아버린 연골을 잘라낸 사진입니다. 몸에서 지금 나온 그렇죠. 연골 달아져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새롭게 이제 지금 금리를 씌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관절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관절염이 오더라도 초기에는 우리 업다운이 있습니다. 좀 약간 아플 때가 있고 또 지내보면 괜찮을 때도 있고 나중에 보면 가볍게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심한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이 앞서는군요. 화면을 보니까. 진짜 화면 네. 보니까. 그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는 관절염의 통증이 그 염증 때문이라고 하니까 참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절 염증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만성 염증이 원인이 되는 3가지 대표 질환군입니다. 보겠습니다. 아우, 위험한 거는 뭐 죄다 다 붙어 우리가 아는 있네요. 병들은 다 나와 있네요. 네. 특히 대사성 질환은 5, 60대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만성염증 때문이었군요. 맞아요. 그 이유는 바로 지방 조직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는 조직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내장 지방은 염증을 만드는 공장처럼 염증 물질을 끊임없이 분비하는데요. 이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대사 기능이 무너지면서 점점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